그래서 오늘 건강 365에서는 다양한 항문 질환과 거기에 따른 건강을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치 대구 파티마병원 대장학문외과 이희재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외과 과장 이희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변을 보고 나서 이제 통증이 있거나 피가 살짝 비친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주변에도 보니까 치질 수술했다 알게 모르게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도 같습니다. 실제로 항문 질환 상당히 흔한 질환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생각보다 매우 흔합니다. 네. 성인의 절반은 평생 한 번쯤 항문 질환을 겪게 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외래에서도 보면 저 치질인 것 같아요 하고 스스로 진단해서 이미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증상이 10년, 20년 되었는데 참다가 이제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네. 실제 병원에 오지 않은 환자까지 한다면 그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과장님 원래 항문 질환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연령대가 예전에는 뭐 40대부터 60대 중장년층이었는데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2030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이 세대가 또 다른 세대도 그렇겠지만 식습관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40, 50대 이상에서 주로 항문 질환이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20, 30대 젊은 층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나 고기 위주의 식사,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는 습관 때문에 혈류순환이 떨어지고 변비가 생기기가 쉽거든요. 또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나 호르몬 변화, 임신과 출산 때 항문 질환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네. 아까 앞에서 어떤 환자분은 10년, 20년 만에 병원을 방문했다 하는 분도 계시는 것처럼 사실 이런 항문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방문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병원 가기를 미루다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가렵거나 피가 살짝 비치는 정도일 수 있지만 항문 질환을 방치하면 통증과 출혈이 심해지고 일상이 불편해집니다. 염증이 생겨서 고름 주머니가 생기면 앉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생기거나 만성적인 형태인 치루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드물게 치루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애초에 직장암이나 항문암을 치질로 오해해서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서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항문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암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고 애초에 암인데도 오히려 치질 정도로 가볍게 여겼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흔하고 위험한 질병이기도 한데 항문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 아무래도 좀 부끄러움이라든가 뭐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진료받는 부위가 민감하고 부끄러운 부위라는 게 가장 크겠죠. 네. 그리고 최초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 보니 조금 쉬면 낫겠지 하고 알고 있는 민간요법이나 자가치료를 시도해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무조건 수술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병원 오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지 않고 간단한 약물 치료나 좌용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진찰부터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항문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를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일단 제가 만약에 갔어요. 야, 이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또 사실 좀 생각했을 때 좀 아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세를 저희가 잘 알려드리고 부끄럽지 않게 좀 가려드리고 아하. 먼저 이제 진찰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눈으로 먼저 불편한 부위를 살펴보는 시진, 그리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확인하는 직장 수지 검사를 우선 하고요. 필요하면 작은 튜브를 항문 안쪽으로 넣어서 보는 항문경 검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검사는 몇 분이면 끝나고 통증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대장 내시경이나 CT, 항문 초음파 등의 추가적 검사를
하자고 저희가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나긋나긋 설명해 주시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을 것 안심이 같아서 좀 되긴 해요. 예, 안심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또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치질뿐만 아니라 항문 질환도 종류가 꽤 다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흔히 치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치핵을 말합니다. 항문 주위 혈관이 부풀고 조직이 밀려 나오는 병이지요. 다른 항문 질환으로는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항문 주위에 고름이 생기는 항문 주위 농양과 치루가 있고 가려움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항문 소양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능적으로 직장 탈출증, 변실금, 여성에서는 직장류 같은 문제들도 있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혹 직장암이나 항문암을 치질로 오해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과 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저 궁금한 게 여기서 여성에게서는 직장류 같은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네. 직장류가 어떤 증상인가요? 그 여성들의 질벽과 이제 항문 근육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이제 직장과 항문 사이의 벽이 약해졌을 때 네. 저희가 힘을 주면 항문으로 그 힘이 전달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질벽이 불룩 튀어나오고 변은 보기가 힘들고 하는 전형적인 증상들을 말합니다. 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다양한 항문 질환이 있구나 새삼 신기하기도 한데 그만큼 특정 증상이 있으면은 이런 항문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변을 볼 때 피가 나오게 되면은 항문 질환 물론이고 대장암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피가 나는 위치를 구분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대변에 선홍색 피가 묻어나거나 뚝뚝 떨어지는 형태면 항문 가까이, 즉 치핵이나 치열 같은 항문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변 전체가 붉거나 검게 변했다면 그것은 대장이나 직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40세 이상이고 최근 대장 내시경 검사한 적이 없다면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아이고야. 특히 머리 쪽에 막 피가 몰리는 느낌이고 이게 막 힘을 주다 보면은 약간 되게 아파요. 그 부분이 아프고 또 네. 피가 날 때도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떤 질환이에요? 그건 전형적인 치열 증상으로 그래요? 항문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딱딱하고 굵은 변을 보는 중에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과 선홍색 피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치료의 핵심은 과도하게 힘주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변비를 조절하는 것이 됩니다. 섬유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변비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초기에 좌욕과 연고로 대부분 좋아지지만 오래가면 항문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분 섭취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따 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과음했거나 피곤할 때 항문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위험한 건가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흔히 치질이라고 부르는 치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치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치핵으로 항문 안쪽 혈관이 부풀면서 생기고 대개 통증 없이 배변할 때 피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심해지면 배변 시 이 치질 덩어리가 항문 밖으로 튀어나왔다가 배변 후에 저절로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다른 하나는 외치핵, 즉 항문 바깥쪽 혈관이 터지면서 고인 피가 이제 혹처럼 밖에서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딱딱한 혈전이 생기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크기가 작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과 자욕 치료로 우선 치료하게 되고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는 국소 마취로 통증의 원인인 혈전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물론 드물게 직장암이나 항문암이 혹으로 만져지는 경우도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항문이 좀 가렵고 따갑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이런 걸 이제 항문 소양증이라고 부른다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왜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운 경우도 있는데요. 비누나 꽉 끼는 속옷, 땀과 습기, 자극적인 음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가려워서 긁으면 피부가 상하고 그 상처로 다시 자극이 생겨서 더 가려워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문 관리하는 요령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긁거나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정제 없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은 후에 잘 말려주는 게 좋고요. 필요하면 가려움을 줄이는 연고나 약을 단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생활습관 교정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항문 주변이 막 붓고 또 이렇게 뭐 열감이 있다 보니까 네. 앉는 자세 자체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염증이나 고름이 생긴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증상은 항문 주위 농양일 가능성이 큽니다. 항문에 있는 작은 분비샘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에 고름이 고이고 통증과 열감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경미하다가 점점 더 부어오르고 앉기도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아프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이미 통증이 심한 단계라면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해서 빨리 고름을 절개해서 배출해줘야 증상이 호전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고생하거나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한 치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 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어떤 좀 잔변감이 있다거나 변이 가늘어진다. 그럼 이것도 어떤 질환의 신호가 될까요? 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딱 한 가지 병으로 단정짓긴 어려운 증상입니다. 치핵이나 다른 항문 질환이 있을 때도 항문 불편감과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직장염이나 대장용종, 심지어 대장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 항문 진찰로는 부족하고 최근 대장내시경 한 적이 없는 환자에 있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들도 감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항문에 피가 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혹이 나타나는 등등해서 증상별로 어떤 질환일 수 있는지 함께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가장 우리가 두려운 게 이게 수술을 해야 될지, 수술은 또 아무래도 평소 많은 분들이 좀 겁부터 덜컥 이렇게 많이 먹기 쉬운데 어떤가요?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항문 질환으로 오시는 환자 대부분은 바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에는 좌욕, 약물 치료, 생활 습관 조절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출혈이나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항문이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거나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 듣기 전까지만 해도 네.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좀 덜컥 겁이 났거든요. 항문 질환이 있을 때 수술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안도감이 듭니다. 근데 앞에서 또 자욕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욕이라 하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허리 정도 높이까지 이제 물을 받고 앉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좌욕은 항문 질환 치료의 가장 기본인데요. 우리 목욕하기 기분 좋은 정도의 따뜻한 물, 온도로 하면 40도 정도라고 하는데 이 따뜻한 물을 대하나 좌욕기에 받아서 하루에 할 수 있다면 3에서 4회, 한 번 할 때는 5에서 10분 정도 편하게 엉덩이와 항문을 담그고 계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신욕이나 목욕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너무 오래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뭐 5배, 10배 이렇게 있진 않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 10분이면 한 번의 시간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간혹 소금이나 약품 같은 것들을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깨끗한 물로만 좌욕하셔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과 붓기가 줄어듭니다. 대하나 좌욕기가 불편해서 하기 어렵다면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흘려주는 방법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약물 치료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 어떻게든 일단 약으로 해결되면 참 좋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약물들이 있을까요? 네. 항문주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먹는 약이나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진통제, 변을 부드럽게 하는 변 완화제, 필요시에는 항문 연고도 함께 사용합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는 효과가 적고 앞에 말씀드린 좌욕과 생활습관 교정을 꼭 병행해야지만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좌욕이나 약물 치료로도 이제 결국 치료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면 수술을 해야 될 텐데 수술 과정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복 기간은 또 얼마나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의 항문 수술은 척추 마취로 진행하게 되고 수술 시간은 30분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의 구조나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2, 3일,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첫 일주일 정도가 가장 불편한 시기인데요. 그 이후에는 통증도 줄어들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서 아물기까지 길게 봐서는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에는 통증, 진물, 출혈 같은 것들이 간혹 생길 수 있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수술이 잘 돼도 환자 입장에서는 염려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나 또 재발하지 않을까? 네. 혹시나 어떻습니까? 수술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걱정처럼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수술로 증상은 해결되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배변이나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수술 후에도 규칙적으로 좌욕을 하고 변비나 설사를 주의하고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지 않는 습관 이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재발 확률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 비대 사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항문 질환이 있을 때 이거 비대 사용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적절히만 쓰면 항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휴지로 세게 마찰하는 것보다는 마찰이 적게 비대로 부드럽게 씻는 게 좋고요. 네. 다만 너무 뜨겁게 세게 오래 사용하는 것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재발을 막는 방법이 이제 항문 질환 자체를 예방하는 데에도 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휴대폰 오래 본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이야기.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 외에 또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항문 질환은 생활 습관과 밀접하기 때문에 평소 자세나 활동 습관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지 않는 것, 특히 화장실에서 책이나 스마트폰 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항문 건강에는 아주 악영향이 있고요. 또 화장실에서 무리한 힘주기, 평소에도 과로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이나 수면 부족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배변을 하고 하루 중 틈틈이 일어나서 걷기나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또 먹는 음식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음식을 좀 먹으면 좋을까요? 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항문에는 가장 좋습니다. 채소나 과일, 현미, 해조류, 요구르트처럼 장 운동을 도와주는 식품들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반면에 맵고 짠 음식,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져서 힘을 덜 주게 되고 그것이 또 항문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경우에도 가벼운 걷기, 수영, 요가 정도는 혈액순환을 돕고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다만 급성기 항문 통증이 있을 때에는 마찰에 주의하셔야 하고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항문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주셨는데 이럴 때는 꼭 대장항문외과에 와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 정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혈이 반복되거나 피가 섞인 변이 나올 때, 항문 주위가 붓고 열이 나거나 고름이 나올 때, 앉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을 때, 또 항문에서 혹이 만져질 때는 병원 진찰이 필요합니다.
항문 질환은 대부분 간단한 진찰로 진단이 가능하고 수술 없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해서 혼자 참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건강의 기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항문 건강을 잘 챙기셔서 몸의 건강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의 근원이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오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티마 병원 외과 이희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